기원전 30년 8월 1일 밤, 당신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몇 시간 전 당신 품에서 마크 안토니우스가 죽었어요. 그의 피가 아직 당신 손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궁전 2층의 작은 방에 갇혀 있어요. 문 하나,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방입니다. 밖에서는 경비병 2명이 24시간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일뿐입니다. 로마가 2000년 동안 숨긴 이 12일의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은 자신이 미리 지어둔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했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거든요. 2명의 시녀 이라스와 샤미안, 그리고 옮길 수 있는 모든 보물과 함께 무덤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쳤어요. 거대한 나무 문을 안에서 막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로마 군대가 쏟아져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위층 창문에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신과 2 시녀가 힘을 합쳐 당겼고 그의 피가 돌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그를 안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는 이미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릎에 머리를 기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당신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몇 분 후 무덤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문틈으로 협상하는 동안 로마 군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뒷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안토니우스를 끌어올렸던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요.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 군인 3명이 방 안에 서 있었어요. 당신은 옷 속에 숨겨둔 단검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빨랐어요. 한 군인이 당신 손목을 붙잡았고 다른 군인이 단검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군인들에게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살려두되 어떤 대가를 치르든요. 그들이 당신을 무덤에서 끌어냈습니다. 당신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방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당신을 궁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복도 끝에 작은 방으로 밀어넣었어요. 문이 쾅 닫혔고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방에 갇혔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문 하나,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어요. 창문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칼도 밧줄도 날카로운 것도 없었어요. 당신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경비병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각상처럼 서서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는 걸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잠들 수 없었어요.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의 피 묻은 손, 흐려지는 눈동자, 마지막 숨소리가요. 당신은 창문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당신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카이사리온 17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죠. 쌍둥이 알렉산더와 클레오파트라 10세, 마크 안토니우스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6세까지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군인 1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황제의 사신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신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잘 보살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당신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특히 카이사리오는요. 당신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였죠. 사신이 나갔고 문이 다시 잠겼어요. 당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는 걸요. 3일째 아침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3명의 남자가 이상한 도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측정용 막대, 표시가 된 밧줄, 밀랍판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왔어요. 한 명이 밧줄을 펼치더니 당신 옆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키를 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마치 물건처럼 재고 있었거든요.
키를 재고 팔 길이를 재고 어깨 너비를 쟀어요. 건축가 중 한 명이 밀랍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당신을 로마로 끌고 가서 거리에 전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시물의 크기를 재고 있는 거였죠. 당신은 마치 가구처럼 조각상처럼 측정당하고 있었어요. 건축가들이 계속 질문하고 논의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장신구를 착용하는지, 사슬에 묶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속할 것인지요. 그들은 당신 앞에서 당신의 굴욕에 대해 마치 예술 프로젝트처럼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건축가들이 나간 뒤 당신은 창문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궁전마당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멀리서요. 당신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당신은 창문에 바짝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소리쳤어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두꺼운 돌벽에 막혀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그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어요. 당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고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은 일부러 아이들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두었지만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4일째, 5일째, 6일째가 지났습니다. 건축가들은 매일 돌아왔어요. 매일 새로운 측정, 새로운 질문들이요. 그들은 당신의 굴욕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들이 올 때마다 죽음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신이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이들의 소식을 전했어요. 카이사리온이 당신 안부를 물었다고, 쌍둥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막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이 메시지들이 당신을 죽음에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일째 밤, 당신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경비병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당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카이사리온이었거든요. 그가 달려와 당신을 껴안았어요. 당신은 그를 꽉 안았습니다. 6일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이었죠. 그가 당신 얼굴을 보며 간청했어요. 식사를 하라고, 어머니가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경비병이 들어와서 카이사리온의 팔을 잡았어요. 카이사리온이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문이 닫혔고 당신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그날 밤 당신은 식사를 했습니다. 8일째, 특별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옥타비아누스였어요.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 당신의 적이요. 그는 혼자 들어왔어요. 그가 당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제안했어요. 로마의 승리 행진에 참여하라고, 사슬 없이 당신 자신의 발로 걸으라고요. 그 대가로 당신의 자녀들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카이사리온을 포함해서요. 그들은 로마에서 자랄 거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말했어요. 거부하면 카이사리온은 당신이 죽는 날 함께 죽을 거라고요. 그가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3일 후 로마로 떠난다고. 당신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요. 문이 닫혔어요. 당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옥타비아누스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카이사리온은 너무 위험하다는 걸요.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진짜 아들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들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당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9일째, 10일째가 지났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10일째 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경비병들의 대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거든요. 내일이면 끝이라고, 황제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다고, 카이사리온을 없애라고요. 여왕이 협조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숨이 멎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아들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11일째 아침 당신은 요청했어요.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방문하고 싶다고요. 곧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덤으로 데려갔어요. 삼엄한 경비 속에서요. 무덤 문이 열렸고 당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술을 따랐어요. 경비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은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은 돌벽 틈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작은 점토병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당신이 이곳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독약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옷 속에 재빨리 숨겼어요.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당신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12일째 아침 당신은 요청했습니다. 무화과를 먹고 싶다고요. 경비병이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바구니를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과일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바닥까지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바구니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신은 미소 지었어요. 독약은 이미 당신 옷 속에 있었거든요. 당신은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이라스와 샤미안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이라스가 울먹였지만 당신은 말했어요. 로마로 가지 않을 거라고, 여왕으로 죽을 거라고요. 샤미안이 당신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왕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금빛 드레스, 이집트 왕관, 무거운 목걸이를요. 당신은 소파에 누웠어요. 이라스와 샤미안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옷 속에서 작은 점토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독약을 마셨어요. 쓰디 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라스와 샤미안도 마셨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마비가 왔어요. 손끝부터 시작해서 팔로 다리로 퍼졌습니다. 호흡이 느려졌어요. 당신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카이사리온,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 프톨레마이오스요. 당신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 자신의 죽음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이집트의 파라오다. 나는 내 방식대로 죽는다고요. 3시간 후 경비병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황금빛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왕실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평화로운 얼굴로요. 이라스는 이미 소파 발치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샤미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클레오파트라의 왕관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소리쳤어요. 샤미안이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수많은 왕들의 후손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녀도 눈을 감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10일 동안 그가 공들여 만든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 거리에 사슬로 묶어 끌고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여왕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팔에 뱀이 감긴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 조각상을 로마의 승리 행진에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조각상을 보며 환호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위험한 이집트 여왕이 뱀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리오는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지 3주 후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암살자를 보냈어요. 카이사리오는 인도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서 붙잡혔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일한 진짜 아들 17세의 소녀는 그렇게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 프톨레마이오스는 로마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옥타비아누스의 승리 행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대신에요.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거리를 걸었죠. 이후 그들은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집에서 자랐어요. 조심스럽게 감시받으며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39세에 죽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것, 자신의 죽음이 아이들을 구할 거라는 믿음은 틀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 옥타비아누스가 원했던 굴욕을 거부했다는 것이요. 그녀는 로마 거리를 걷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왕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찾을 수 없습니다. 궁전도, 그녀가 마지막 10일을 보냈던 방도 사라졌어요. 지진과 시간이 모든 것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혔거든요. 남은 것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조차 왜곡되어 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만든 이야기, 뱀에 물린 이국적인 여왕의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전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10일은 한 여성이 권력과 맞싸운 이야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국도, 연인도, 자유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굴욕 대신 죽음을, 노예 대신 여왕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을 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굴욕을 감수했을까요? 아니면 클레오파트라처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을까요?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선택, 존엄과 생존에 관한 영원한 질문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죠. 트루 101은 이렇게 역사 속 감춰진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숨긴 진실, 권력자들이 지운 기록, 승자가 왜곡한 역사를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클레오파트라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승리한 걸까요? 패배한 걸까요?